지난 1월 중국의 아주 작은 섬나라와 수교를 맺으면서 주목받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입니다. 중국 외교를 책임지는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월 24일 베이징에서 리오넬 아인기미 나우루 외교장관과 정식으로 국교 수립을 선언하고 외교관계 회복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우루는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수교와 단교를 반복해온 나라죠. 이 섬나라는 지난 대만 총통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한 직후 대만과의 단교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도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섬, 나우루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나우루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우루는 호주 북동쪽 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정식 명칭은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인구는 약 13,000명이고 우리나라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죠. 바티칸 시국, 모나코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차로는 30분, 걸어서는 대 6시간 정도면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다 보니 마땅한 대중교통수단도 없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수도는 없지만 행정구역 가운데 가장 번화한 야렌이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똥섬으로 불리기도 하는 나우루는 한때 새 배설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1980년대 초에는 석유 재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일 정도였죠.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17,000달러로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우루는 현재 식수와 전기가 부족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외딴 섬 나우루가 처음 서양에 알려진 것은 1798년 영국인 탐험가 존 피언 선장에 의해서였습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오세아니아의 여느 섬과 다를 바가 없었죠. 이후 1830년 고래잡이 산업이 태평양을 비롯한 여러 해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졌고 나우루는 보급품을 찾는 선원들의 기항지가 되면서 유럽인들과 접촉이 시작되죠. 당시 유럽인들은 물이나 식량을 얻는 대가로 무기를 공급해줬는데 이로 인해 나우루의 평화는 파괴되고 10년 동안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질병 또한 면역이 없었던 원주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면서 심각한 인구 감소를 초래합니다. 나우루는 독일에 이어 영국, 일본, 호주로부터 오랜 식민 통치를 거치게 되는데 식민지였던 나라가 세계 최고 부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은 앞서 언급했던 새똥 덕분이었습니다. 고대 산호초 위에 수천 년간 태평양을 건너던 새들의 배설물이 쌓이고 쌓여 인광석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주로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인광석은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 인산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작물 수확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죠. 특히 나우루의 인광석은 순도 100%에 가까울 정도로 품질이 우수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됐죠. 1900년대 지질학자 앨버트 앨리스는 나우루의 인광석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여러 나라에 의해서 채굴이 시작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나우루 협정에 따라 세 나라가 각각 지분을 갖는 인산염위원회를 설립해서 인광석 채굴과 관련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죠. 그러다 1968년 호주로부터 독립한 나우루는 인광석 채굴권을 넘겨받고 사업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나우루의 본격적인 황금기가 시작되죠. 인광석 생산량은 연평균 약 100만 톤에 달했고 나우루는 막대한 수익을 통해서 단숨에 부자 나라가 됩니다. 1975년에는 연간 25억 달러를 벌어들여 세계 최고의 1인당 GDP를 기록하기도 했죠. 국민들은 부자가 됐고 워낙 인구도 적었기 때문에 부의 분배도 비교적 공평하게 이루어져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적었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인 복지 혜택도 실시합니다. 전 국민에게 매년 생활비를 지급했고 각종 세금, 교육비, 병원비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결혼하면 주택을 제공했고 유학이나 여행을 가는 경우 비용을 모두 지원했죠.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돈이 많았던 국민들은 집집마다 고급 외제차를 사들였고 전용기를 타고 해외로 쇼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들 대부분이 가공식품에 의존하고 외식을 즐기다 보니 당뇨병, 고도비만 등 각종 성인병에 시달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나우루인의 94%가 과체중 및 비만증으로 확인되며 평균 체중은 100kg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정부의 해외 투자도 엄청나게 이루어져 호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나우루 하우스 빌딩을 지었고 각종 병원, 호텔, 양조장 등을 사들입니다. 모든 노동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했고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외국인을 고용했죠.
무한할 줄 알았던 인광석은 무분별한 채굴로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2003년 나우루 섬의 인광석은 공식적으로 고갈됐고 이로 인해 국가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죠. 자원 고갈과 함께 이어진 정부의 재정 불량 관리와 부패, 투자 실패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2004년 대외 외채는 약 2억 6천만 달러에 달했고 2만 달러에 육박하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006년 기준 3,700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주택, 병원, 기타 수도시설 등 여러 가지 인프라도 열악해졌습니다. 게다가 주유소에 채울 기름마저 부족해져서 주변 곳곳에 자가용들이 버려지게 됩니다. 오랜 채굴로 섬 전체 고도까지 낮아지면서 해수면이 높아질 경우 바닷속에 가라앉을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한편 실업률은 90%에 달하고 취업자 가운데 정부 근로자는 95%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어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항구도 만들어봤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채굴 작업으로 섬 전체 대부분이 파헤쳐진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 또한 불가능했죠. 부동산과 국제은행업에 투자가 이어졌지만 높은 수익을 달성하지는 못했고 호주와 협력해서 2001년 난민수용소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나우루 사람들은 난민수용소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고원지대에 있는 소규모 농장에서 코코넛 등 여러 작물을 재배하고 취미로 즐겼던 낚시로 돈을 벌며 생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때 2,500달러까지 떨어진 1인당 GDP는 지난해 기준 11,700달러 선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라는 실업률도 2019년 기준 18%로 많이 개선된 상황이죠. 인광석 채굴 또한 호주 측의 재투자에 힘입어 소규모 채굴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우루의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산 자원이 풍부한 영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의 어획권을 발급해주고 그에 따라 얻는 수수료와 해외 원조 자금이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조 지원국 중 하나인 호주는 앞서 언급했듯이 난민 수용소를 설립하는 대가로 매년 나우루에 수백만 호주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연간 약 2천만 호주 달러에서 3천만 호주 달러 사이의 금액을 제공했고 이 지원금은 주로 인프라 개발, 교육, 보건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나우루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을 제공하고 뉴질랜드 내에서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비와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수교를 맺은 이유도 경제 위기가 배경에 있는데 사실 나우루는 중국과 대만을 번갈아가며 수교와 단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1980년부터 나우루와 수교하며 인프라 개발, 의료장비 기증, 농업 및 어업에 필요한 기술 전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하기도 했죠. 당시 중국은 350만 달러의 무이자 차관을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2005년 다시 중국과 단교하고 2006년 대만과 외교 관계를 복원합니다. 이때 대만은 나우루 정부가 외국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 3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되고 5년간 총 1,000만 달러의 무상원조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죠. 정부는 무상원조 자금을 이용해서 중단됐던 국제항공 운항 체계를 추진하기도 했었죠. 어렵게 나우루와 외교관계를 복원했던 대만은 다시 단교를 통보받자 중국이 나우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대만과의 단교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어떤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일축했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는 나우루 정부의 결정이자 주권 국가로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자원 고갈과 안일한 국가 운영으로 순식간에 빈국으로 전락한 나라. 나우루의 경험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나태함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듯합니다. 월드클로저 이승원이었습니다.